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3월 17일 아침 출근. 오늘도 추천하는 자전거 썬나 아르페로 출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공유 자전거를 타고 둘이 타고 갑니다. 둘이. 이 공유 자전거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둘이 타고 가니까 그래요. 의자도 없고 하니까 저러다 다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게 학생들이죠. 한강 진입. 아이고 이쁘다. 자전거로 전기 자전거로 자출하고 있는데 와, 또 자토바이로 온다. 자토바이로 빠른 스피드로. 이게 출근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두 분 다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로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매장에서 인수형 렌탈 자전거. 사실 인수형 렌탈이 장기 할부예요. 장기 할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고, 젊은 분들은 인수형 렌탈이라는 걸 이제 아는, 요 근래에 나온 단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카드 긁고 할부 단말기에다가 카드 긁어서 하던 그 시대에서는 장기 할부로 해서 구매를 하고 했었죠. 그 당시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장기 할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월 개월수. 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했는데, 왜 녹음을 했냐면 이제 본인 스스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고 나서 구매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면서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영상으로도 남겨놨는데, 인수형 렌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왜냐면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금이 한 번에 나가는 걸 어려워서 뭐 할부로 하는 게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차를 팔고 차를 사야 되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어. 뭐 몇천만 원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부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할부는 저금리예요. 저금리. 뭐 3.5%, 5% 이 사이에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인수형 렌탈은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략 한 7만원대를 돈을 내시는 거예요. 7만원대 돈을 내시는데 36개월을 했나봐요. 36개월을 하니까 250 얼마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5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이 구매한 거는 210만원이에요. 210만원. 그러면 인수형 렌탈을 하면서 42만원의 추가 이자를 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든 할부를 하든 무조건 남의 거를 빌렸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를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210만원짜리를 사서 252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형 렌탈 같은 경우 저희같이 매장에서 출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이 진짜로 많아가지고 내방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잘 몰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문의들도 전화로 많이 오거든요. 뭐 인수형 렌탈 샀는데 이거
뭐 영상을 보니까 당신이 설명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모호해요. 뭐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게 있냐면 인수형 렌탈 얘기하다 또 다시 고객님이 전화 왔어. 근데 뭐가 망가졌대. 이게 비용이 얼마냐, 시간이 어떻게 걸리느냐,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 드리는 게, 아니 그걸 가지고 와야지 알지, 가져오지 않는데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대충 이 정도 되고 이런 파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걸 미리 이거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가지고 왔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딴소리 한 거죠. 딴소리 한 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매장에 대한 뭐 신뢰도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고 제가 거짓말을 한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 그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화로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 너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고장났는데 어떻게 됐냐. 본인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데 듣는 사람은 딴 그림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한 건 물어볼 수 있지만 디테일한 건 방문하셔가지고 고장 여부라든지 이런 걸 갖다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이거 웃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약간 전화로 건너편에서 느껴지는 건 약간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걸 안 알려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그 얘기가 자체가 틀려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여부만 물어보시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제 인수형 렌탈을 얘기하면, 인수형 렌탈 제품들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장에서도 인수형 렌탈을 합니다. 매장에서도 뭐 물론 하는 매장이 있고 안 하는 매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인수형 렌탈을 많이 문의하시고 해서 인수형 렌탈로 해서 뭐 출고도 되고 있는데, 인수형 렌탈로 나는 어떤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인수형 렌탈로 그 시스템으로 구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차이가 뭐냐, 온라인에서 인수형 렌탈과 매장에서 하는 인수형 렌탈의 차이점. 매장에서의 인수형 렌탈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분이 필요한 자전거, 그분이 써야 될 그런 제품들,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인수형 렌탈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인수형 렌탈은 온라인에 광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그 광고비가 제품에 붙어 있습니다. 제품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온라인에서 인수형 렌탈 하는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가격 차이예요. 가격 차이. 많게는 한 8, 90만 원 차이, 그 다음에 적게는 4, 50만 원, 3, 40만 원 차이 정도의 그 광고비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인수형 렌탈, 그 온라인에서 올라와 있는 인수형 렌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이 더 나가는데 그걸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걸 알고 나면 아이쿠야가 소리가 나오죠. 아이고 저 돈 아깝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수형 렌탈 할 때 이왕 할 거면 매장에서 문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똑같은 인수형 렌탈이지만
제품도 다르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 고장 안 나는 제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고장도 안 나는, 고장 안 난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고장 납니다. 전기 자전거는 관리도 필요한 거고, 근데 고장이 덜 나는, 그리고 잔고장 없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제품을 인수형 렌탈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이제 생활이에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들고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 젖어들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전기 자전거 필요하신 분은 매장에 오시거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부담돼요 라고 하면 인수형 렌탈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장에 오셔가지고 제품을 선택하시고 인수형 렌탈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전문가. 뭐 판매하는 사람이 뭐 판매가 전문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매를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수형 렌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로 출근하면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수형 렌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보시고, 잘 모른다 그러면 뭐 전화 주셨을 경우는 요즘은 매장에도 또 그 내방에서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그 전화를 하시면 좋은데,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데 인수형 렌탈을 하고 싶다, 뭐 이런 형태로 남겨주시면 그분이 찾는 제품 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즐기고 떠들다 인수형 렌탈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장작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와, 맨손으로 가신다. 와, 이거 끼고 있어도 추운데 대박이다. 하긴 체감하는 게 다르겠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 뭐 체감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곧 개나리도 피고 하겠죠. 매화도 피고 있고, 남쪽의 산수유는 90%가 개화됐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출근로 몇 킬로 안 남았습니다. 1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km인가 2km인가 3월 17일 오늘도 출근 완료. 오늘은 인수형 렌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출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궁금한 거, 좋은 생각 전기자전거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나 아르페였습니다.